초록창가 사이 꽉 채워진 무지개 빨주노 초파남보 구름 위 둥실둥실 초록.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의 왕도 수학원.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열의 합 부분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왔어요. 그렇죠? 사실 오늘부터가 어떻게 보면 또 진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또 열심히 해볼 차례인데 수열 부분은요. 예전에 했던 이제 과거를 좀 돌이켜볼까요? 삼각함수라고 기억은 나지 얘들아? 그죠? 우리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그래도 이렇게 지나오고 나면 또 까먹잖아요. 그쵸? 삼각함수 하던 때 여러분들 엄청난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습니다. 내용이 어렵고 힘들어서. 근데 수열로 넘어오니까 그래도 이렇게 N자리에 자연수가 들어가니까 뭔가 좀 이해하기도 좋고 할만했어요. 근데 수열의 합 부분으로 넘어오니까 약간 더 어려워졌죠. 이제 시그마라는 친구와 함께 쭉 해왔습니다. 시그마 부분에서, 즉 수열의 합 부분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강조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대입하면 일단은 다 된다는 이야기. 그쵸? K 자리에 K가 1부터 뭐 N까지, K가 뭐부터 뭐까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일단은 뭐 해요? 넣어봐야죠. 그렇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쭉 대입을 해서 나열을 해보고 식을 써보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개념 배우던 때에는요. 의외로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아니면 그렇게 크게 막 외워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그건 외워야 되지. 그거 말고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우리가 머리를 많이 써서 외워야 되고 그래프가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했습니다만 문제를 풀어보면 수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수열의 합 부분은 특히나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쉬운 내용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하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모르면 뭐 해요? 넣어봐요. 그러니까 백지 상태로 두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백지 상태로 그냥 두고 멍하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선생님도 시그마의 의미 몰라요, 여러분. 적어보고 넣어서 써보고 식을 여러분이 나열을 해보다 보면 분명히 풀이가 보일 겁니다. 1번부터 그렇게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볼게요. 자, 기본 문제 1번입니다. 308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1번 한번 볼게요.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 단어는 어디 있냐면 이런 거. 등차 수열 AN이에요. 그죠? 등차 수열 AN.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문제를 보면 어디부터 눈에 많이 들어오냐면 이런 게 눈에 들어와. 그치? 아무래도 수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든가 알파벳 되어 있는 아이들이 눈에 더 잘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나오는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아요.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등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공차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될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일반항 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뭐 하라고 했냐면 A3과 A12의 합이 15가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첫째 항이랑 공차가 보이는 형태로 정리할 수는 있는데요.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 보여요. 무슨 이야기야? 자, 일반항을 이용해서 쓰지 마요. 이렇게 안 풀 거예요.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첫째 항 A라고 하고 공차 D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A3 또 A12 그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뭐 2A 더하기 13D가 얼마다? 15다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안 쓸 거야. 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식이 2개고 문자가 2개면 A, 즉 첫째 항이랑 D, 즉 공차를 우리가 구할 수도 있거든요. 완벽하게. 그러면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첫째 항과 공차에 대한 식으로 쓸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머릿속에 전제해 둡시다. 왜냐하면 이게 등차 수열이니까. 하지만 굳이 그러지는 않을래 라고 생각하고 한번 문제를 볼게요. 요거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와 어려워요. 그쵸? 자, 처음에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입으로 내뱉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모르면 대입하세요. 모르면 넣어보세요. 알겠죠? 일단 모르겠어. 식이 너무 어려워요. 넣어볼게요. K가 1부터 넣는데 3 되네요. 그죠? 계속 더하는 거죠. K가 2인 거 넣으면 A4, K가 3인 거 넣으면 A5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하네. 3, 4, 5 이런 식으로 쭈르륵 가네요. 마지막 10 집어넣으면 A 얼마? 12까지 집어넣어서 싹 다 더하네. 여기에서 이거 괄호로 표현해 줄게요. 첫 번째 거. 빼주래요. 뺀대요. 누구를? 여기 있는 것을 밑에 줄에다 쓸게요. 괜찮죠? 얘는 어떻대? 6부터 집어넣어서 일단은 다
넣어봐요. 그죠? 모르겠으니까 넣어보는 거야. 6 집어넣어보니까 어때? A5. 7 집어넣으니까 A6. 8 집어넣으니까 A7. 아, 어디까지지? 11 집어넣으니까 A10까지예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슝 하고 뺐어요. 뭐가 될까? 뭐가 되지? 뺐어. 쓱. 그렇지. A5, A5, A6, A6, A7, A7, A8, A8, A9, A9, A10, A10까지 지워지고 남아있는 친구는 얘네 둘이랑 여기 누구? A11도 남아있겠죠. 10까지만 지워졌으니까. 그럼 남아있는 친구만 쓸게요. A3, A4, A11, A12가 남아있어요. 됐어? 그러면 이제 출제자의 마음이 보이죠? 얼마나 친절하게 냈는지 완벽하게 보이지 않아요? 뭐가? A3과 A12의 합이 얼마라는 것을 15라는 걸 알려줬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4개 항의 합입니다. 오케이, 그럼 A3이랑 A12의 합은 15라고 알았어요. 나머지는 A4랑 A11은 그렇죠. 등차 수열이야. A3이 A4가 되려면 공차 한 번을 더 해줘야 되지만 A12가 A11이 되려면 공차 한 번을 빼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A4와 A11의 합 또한 마찬가지로 뭐가 되죠? 15가 되죠. 정답은 그래서 그 둘 더해서 얼마예요? 30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답은 여러분들 4번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등차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뭐 등차 중앙의 약간 비교할 수도 있는 성질이긴 하지만 이런 거 있었습니다.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쭈르륵 돼요. A1과 A4의 합이랑 A2와 A3의 합은 서로 같죠? 맞죠? 그런 성질들이 있었어요. 왜? 방금 말한 대로 얘가 되면서는 공차 한 번을 더하지만 얘가 1로 오면서 공차 한 번을 빼요. 더하고 빼는 공차가 상쇄되면서 합은 여전히 똑같이 유지가 되죠. 이렇게. 그죠? 그거 생각하면 문제 굉장히 간단하게 나온 거죠. A3과 A12의 합이 15라는 걸 처음 해볼 때는 저게 뭐지? 왜 저걸 줬지? 모르겠는데 언젠간 쓰이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쵸? 뭐 공차를 이용한다던가 첫째항 이용한다던가 근데 큰 의미는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다른 걸 하지 말자고. 뭐 때문에 얘가 나왔는지는 일단은 모르겠지만 구하고자 하는 걸 쭉 한번 나열해서 달려보니까 아 되게 중요한 걸 알려줬구나. 마지막에 알게 된 케이스예요. 그죠? 이렇게 문제 풀어보면 됩니다. 어때요? 이건 있잖아. 써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써보기만 했다면 그냥 끝. 그쵸?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어떻게 돼요? 자, 수열 AN에 대하여 하고 나오는 거 볼게요. 시그마가 또 나왔어. 어때요? 일단 읽어볼게요. 얘는 뭐야? K1부터 10까지의 합, 그러니까 A1, A2, A3 뿅뿅뿅 어디까지? A10까지 합하면 2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요. 우와, 이 식 자체가 조금 더 복잡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1부터 10까지 집어넣어서 더한 것이 30이 됐다는 뜻입니다. 얘는 눈에 완벽하게 보이는데 이 식은 약간은 조금 더 복잡해 보여요. 자, 눈에 보이는 건 합차 형태여서 그쵸.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요식 부분만 바꾸면 AK의 제곱과 1 이렇게 1의 제곱인데 뭐 1의 제곱은 1이니까 그죠? AK의 제곱 빼기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바꿔줄 수도 있고 이 상태로 둘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몰라요. 일단 둘게요. 그 다음 볼게. 구하고자 하는 게 얘예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서 필요한 형태들을 어디서 뽑아와야 되냐면 문제의 조건에서 뽑아와야 됩니다. 맞아요. 자, 가볼게. 이거 한번 정리해보자. 나 일단 나열할 수 있는 거 다 나열해서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대입하진 않을게요. 이번엔 대입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시그마 모양이 아까와는 차이가 뭐냐면 얘는 다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예요. 그렇죠? 아까는 살짝만 넘겨서 볼게 이거. 1부터 10까지, 6부터 11까지 일어나는 환경들이 다 달랐었습니다. 이번 문제는 다 1부터 10까지로 정해져 있으니까 식만 잘 정리하면 시그마 쪼개주기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시그마 뒤에 있는 식 정리에 조금 더 주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4 AK 제곱 빼기 6하고 2 곱하니까 12 AK 더하기 9 이렇게 됐습니다. 시그마 어떻게 한다고? 쪼개준다고. 왜? 눈치챘어요? 시그마에 K는 1부터 10까지라는 건 똑같으니까 AK한테로 와주면
이거 이용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질문. 눈에 걸리는 친구는 누구냐면 누구예요, 여러분? 얘는 해결된댔어. 얘가 있으니까. 얘가 해결이 안 되지. AK의 제곱이 시그마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때 눈에 보이는 게 합차로 바꿔놓은 이 식입니다. 아, 됐죠. 그죠? 모든 준비가 됐어요. 한번 보세요. 얘는 한 번 더 정리하면 4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AK의 제곱이고요. 빼기 12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AK고요.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9입니다. 됐어요? 됐죠, 됐죠? 자, 일단 되는 거, 풀어낼 수 있는 거 먼저 할게요. 요거 먼저. 헷갈리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이거 9 아니에요. K가 1일 때도 9 더하기 K가 2일 때도 9 더하기 K가 3일 때도 9 어때요? 9가 총 몇 번? 1부터 10까지 10번 나온 겁니다. 이거 90이에요. 혼동하지 말 것. 얘는 문제에서 줬어요. 얼마라고? 20. 다 됐다, 그치? 얘만 나오면 돼. 얘만 나오면 4 곱해줘갖고 정리해서 계산만 해주면 돼. 여기 있어요. 이거 다시 해볼게요. 요식 다시 한번 써보면 결국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우리가 필요로 하는 AK 제곱이 시그마를 받았어요. 그리고 빼기 1 부분도 있죠? 얘도 시그마를 따로 받죠? 이렇게. 그게 30이라고 했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얘가 얼마예요? 방금 한 대로 10이죠? 여기가 얼마예요? 40입니다. 내가 원하는 값 40이라는 거 알아낸 거죠. 그렇죠? 다 됐습니다. 그럼 얘가 40까지 나왔어. 정답은요.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4 곱하기 40 하니까 160 빼기 240 더하기 90 이렇게 둘이 먼저 더하고 얘 빼는 게 조금 더 낫지, 그치? 계산은 얘들아 여러분이 나보다 잘할 거야 아마. 저는 최대한 계산 간단하게 하는 250에서 240 뺀다. 정답 얼마예요? 10.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겠죠. 자, 1번과 2번의 풀이 방법이 선생님 달랐잖아요. 1번은 분명히 시그마에 대해서 K가 1부터 10까지 이러면 다 집어넣으면서 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2번은 식을 나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풀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차이를 구별하죠? 방금 말했어요. 문제에 있는 시그마 값을 잘 먼저 보세요. K가 1부터 10까지 요것이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K가 1부터 10까지를 넣는 것이 우리 문제풀이의 그 첫 단추가 되기보다는 식들을 정리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데에 이제 대입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문제풀이 포인트입니다. 2번은. 그쵸? 그래서 얘는 시그마이지만 하나하나 넣어서 더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똑같은 시그마니까. 돼요. 그 흐름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으면 각각의 문제에 맞게 풀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그쵸? 자, 넘어가 볼게요.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에다가도요,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모르면 대입. 그죠? 대입하는 거 나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문제를 사실 수학이 제일 심한 과목인 것 같은 게 말로 그냥 읽으면 이거 없이 내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잘 이해 안 가죠. 그죠?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뭐라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냥 문제가 써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딴 생각 들어. 수학 문제 특히 그래요. 차라리 막 국어는 소설 내용은 간혹 가다가 모든 소설이라고 하지 않을게 얘들아. 간혹 가다가 소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집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몰라도 어쨌든 이해할 수 있잖아. 한국말이니까. 그렇죠? 근데 수학은 아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 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모르면 넣어보고 대입해보고 써보고 뭘 정리해보고 그래야지 문제가 풀려요. 보세요. 이 문제도. 자연수 n에 대하여 2의 n제곱을 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an이라고 한대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만 읽으면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봐두면 좋긴 한데 봐두니까 뭐냐면 A1, A2, A3, A4 쭈루룩 어디까지? A30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A1, A2, A3 하나하나 일일이 구하지 뭐. 그치? 구하지 뭐 얘들아. 이게 진짜 농담 아니고요. 뭐 구해보지. 왜? 어차피 1부터 30까지 30번만 하면 돼요. 까짓 거 뭐. 한 문제 푸는데 할 수도 있잖아. 그치? 시도해봅시다. 설마 30번까지 하지 않고 뭔가의 규칙이든 수열의 그 일반적인 성질이든 뭔가가 보이겠지 뭐. 가볼게요. A1부터 문제 이해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뭐예요? 1 집어넣으면 돼요. 넣어보라니까. 2를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얼마예요? 2. 얘도 구해야지. 어떻게? 2 집어넣으면 4를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4. A3은 등호가 약간 겹쳤어, 그지? 3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8. 8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3. 아직까지 크게 좋지 않아. 최악의 상황엔 어떻게 한다고요? A30까지 다 넣어보지 뭐지? 자, A4는요. 2의 4제곱 하면 16입니다. 16을 5로 나눈 나머지는 1. A5는 2의 5제곱 32. 32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 아직 눈치 못 챘다면 A6은 2의 6제곱 얼마예요? 64. 5로 나누면 나머지 4. A7은 아직도 눈치 못 챘다면 그쵸? 2의 7제곱은 연습 삼아 합시다. 128. 5로 나누면 나머지 3. A8은요? 256. 5로 나누면 나머지 1. 자, 이제 그만할까요? 모르겠으면 A9까지 해. 아직까지도 안 됐어요. 그럼 해봐요. 어떻게 돼요? 512. 5로 나누면 나머지 2입니다. 자, 이제 그만합시다. 진짜 그만합시다. 왜? 2, 4, 3, 1, 2, 4, 3, 1 또 2가 나왔어. 그 다음 뭐겠어? 4, 3, 1. 반복입니다. 그쵸? 어차피 왜 그게 우연에 의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라는 건 1의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10의 자리 이상의 변화는 의미가 없어요. 1의 자리만을 보면요. 2의 거듭제곱 형태는 2, 그 다음 2 곱하면 4, 2 곱하면 8, 그 다음 2 곱하면 6, 다시 2 곱하면 1의 자리가 2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2, 4, 8, 6이 1의 자리가 계속 이런 형태로 반복되는 겁니다. 거기서 5로 나누면 여긴 나머지 2, 4, 다시 3, 1. 2, 4, 3, 1이 어때요?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형태인 거죠. 1의 자리의 변화를 보고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넣어보니까 2, 4, 3, 1, 2, 4, 3, 이쯤 되면 이제 눈치를 채야지. 반복이구나. 그럼 2, 4, 3, 1 반복되는데 30개를 다 더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9가 아니라 쭈루룩 가서 어디? 30이니까 이제 어때요? 4의 배수들로 생각해야 돼, 얘들아. 그쵸? 4의 배수인 누구? 마지막. 30 가까이 왔던 28까지 해서 2, 4, 3, 1이 한 번 더 완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29, A 30 이렇게 되겠죠. 얘네는 2랑 4겠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2, 4, 3, 1 세트가 총 몇 개 있겠어요? 쭉 4, 8, 12 이런 식으로. 4 곱하기 7이고 4 곱하기 1이에요. 그쵸? 7세트가 있습니다. 7세트가 있고 거기에 요거 2개를 더 더해주면 되겠죠. 2, 4, 3, 1 더하면 얼마예요? 6, 3, 9, 1, 10이죠? 10마다 7세트니까 70까지 완성되고요. 거기서 2랑 4 더해주니까 정답은 얼마예요? 7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돼요? 이렇게 풀어주면 될까?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상은 시그마가 엄청난 의미를 가져요? 별로. 그쵸? 왜? 진짜 간단한 시그마로 나왔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시그마로 나왔어요. 그래서 시그마가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수능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이 중요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써보고 넣어보고 대입해보고 어떻게 풀지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풀어보는 이런 연습들을 여러분들 많이 해두면요. 수능 때까지가 굉장히 좀 술술술 잘 나간다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있어. 재밌었죠, 그죠? 자,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인데요. 간단해요. 이번에도 등차 수열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수열의 합쪽에 넘어와서도 등차 수열은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요소인 것 같아. 그치? 자, 일단 읽어볼게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자,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사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반항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치? 왜? 공차도 알려줬고 첫째 항도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AN은 1 더하기 N-1 공차라고 일반항 외우고 있죠. 얼마가 돼요? 2N-1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쯤 왔을 때는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차가 2가 되면 2N까지 여러분들 잡을 수 있어요. 자, 두 줄로 썼죠. 지금 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들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쓸 때 공차가 2라고 하잖아. 그러면 2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가 붙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알아? 1 집어넣었을 때 첫 지항이 1이라면서. 그쵸?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1 집어넣으면 지금 어때요? 2 더하기 동그라미가 1이네요. 그러면 동그라미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들어가줘야 1을 완성시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한 줄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한 줄. 한 줄의 차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쨌든 일반항 이렇게 된다. 필요하다면 쓸 생각을 하고 가져갔어. 문제에서 뭐래요? 얘 구하래요. 어떻게 하면 되지?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풀이의 노선을 잘 생각해요. 얘를 이렇게 쪼개줘서 푸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8AK. 쪼개줘서 푸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자, 쪼개줘서 푸는 문제의 경우에는 이걸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등차수열 합이니까. 근데 얘는 어때? 안 좋아. 어차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식 대입해갖고 식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느니 처음부터 어떻게? 식을 대입해서 정리해서 가는 게 낫겠죠. 그쵸? 쪼개줘서 풀 때는요, 얘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AK 제곱에 대한 정보가 있는 문제인 경우에는 쪼개서 풀었어요.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닌 거야. 난 AK만 알아요. 할 수는 있지. 대입하면 되지. 식 쓰면 되지. 근데 그럴 거면 여기 또한 등차수열 합으로 굳이 갈 이유 없이 처음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처음부터 집어넣으면 생각보다 계산이 간단하게 나와요. 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자, 처음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AN을 알고 있으니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가 2K-1이고요. 2K-1에다 1 더하니까 2K가 되네요. 됐어요?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식이 4K 제곱 마이너스 2K입니다. 느낌이 확 달라졌어요. 등차수열 합으로 푼다? 아니요. 거듭 제곱의 합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힌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저는 거의 힌트 안 읽어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도 연습할 때만큼은 그 문제집에 있는 힌트를 읽지 않는 게 좋아. 문제집에 있는 힌트를 읽으면 그 방법으로 풀 수밖에 없잖아요. 가끔은 있잖아요. 간혹 문제지를 풀다 보면 간혹 출제하신 분들의 의도보다 우리가 더 편하게 풀 때도 있어. 꼭 그렇게 풀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어떻게든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이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문제의 흐름에 맞게, 나의 의식의 흐름에 맞게 쭉 한번 달려봐. 근데 일로 왔더니 이제서야 난 알겠더라고.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으로 가야 되겠구나. 자, 정리를 한번 더 해볼게요. 식 정리하면 얘한테랑 얘한테로 시그마 쪼개주겠습니다. 4 K는 1부터 8까지의 K제곱이 받았고요. 빼기 2 K는 1부터 8까지의 K가 받았습니다. 됐어요? 됐죠? 됐죠? 자, 그럼 그 다음은요. 여기 어떻게 돼요? 6분의 8, 9, 17 오잉 선생님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식이 아직 정리 안 된 친구들이에요. 한 번만 하고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는요. 2분의 8 곱하기 9입니다. 자, 지금 쓴 식이 뭐냐면요. 얘예요. K는 1부터 N까지일 때 여러분 K제곱에 대한 식을 배웠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일 때 K에 대한 식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세 가지예요, 총. K 세제곱도 있었어. 근데 K 세제곱은 요 식을 전체 제곱하는 거랑 같다라고 해서요. 이 둘만 잘 외워두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해요? 이게 어떻게 돼요? 2분의 N 플러스 1이고요. 얘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입니다. 돼요? 자, 저 형태로 N에 관해서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들 익숙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잘 되면 이해가 돼요. 봐봐. 6분의 N, 8이라고 썼고요. N 플러스 1이라고 읽으면서 9를 집어넣은 거고요. 2N 플러스 1 하면서 8을 2배 하면 16, 거기다 1 더하니까 17 이렇게 한 거야.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8, 9,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식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남기. 이게 남기. 자, 오케이. 그러면 식 다 구했으니까 계산만 좀 해줄게요. 3으로 약분하면 3, 2 되고요. 쓱쓱 지우면 4 뭐 이렇게 되고요. 그쵸? 그러니까 12, 4 곱하고 17까지 곱해야 되겠습니다. 나 계산 해놨거든요. 17 곱하기 48 해놨어, 선생님. 여기서 안 하려고. 되게 멋있게 할 것 같지만 보면요. 그냥 다 적어놨어요. 17 곱하기 48을 해주시면 816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선요. 약분하면 70이 나오죠. 빼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얼마예요? 그러면 4, 4, 7. 거 봐요. 선생님은 멋있게 앞에서 뺄 줄 알았죠? 아니야. 나도 1의 자리부터 빼야 돼요. 계산은 여러분 더 잘할 수도 있다니까요. 확실하지, 그치? 어릴수록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거 맞는 것 같아. 내가 20살이 되기 전에 그 10대 때는 얘들아 잘했어, 계산. 그쵸? 그 살다 보니까 계산은 좀 덜 하게 되잖아, 확실히. 그죠?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손으로 다 써야 됩니다. 요 정도의 계산 나와요. 실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체의 숫자 봐. 8 곱하기 9 곱하기 17이야. 어떻게 더 줄여주겠어. 그쵸? 계산을 잘 못해서 목이 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자, 정답은 그래서 744가 나왔고요. 답은 여러분들 2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쵸? 나는 어렸을 때 계산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사실 나는 수학은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어요. 반전이죠. 엄청 좋아해야지 수학 선생님 될 것 같잖아. 아니야, 얘들아. 난 수학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저는 국어를 좋아했어요, 국어를. 왜 이과에 갔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전형적인 문과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이과를 갔어. 내 인생에 신기한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과에 와서 수학을 하는데 수학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예요. 계산도 많고, 그치? 너무너무 싫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계산 많은 문제가 쉬운 문제였다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펜을 들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냥 차분하게만 계산하면 되고요. 계산 잘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집중, 그죠? 집중이랑,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랬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고 책에다가 그냥 푸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사실 연습장에 푸는 친구들이 실수가 더 없어요. 왜냐하면 계산을 좀 예쁘게 쫙 하거든. 근데 이제 책에 풀다 보면, 저도 사실 책에 풀었어요. 책에 풀다 보면 여기 이렇게 하다 보면 칸이 부족해. 그럼 어디로 가냐면 막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풀거든요. 이렇게 푸는 친구가 계산 제일 못해요. 의식의 흐름이 끊기는 거지.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도 이면지를, 학교에 가면 여러분 되게 많이 남아요. 이면지는. 선생님 저 이면지 좀 주세요. 그럼 선생님들이 주세요. 왜냐하면 환경을 사랑하는 학생이니까. 그렇지. 이면지 받아갖고 이면지에다 이렇게 풀었었어요. 그러니까 계산 실수가 좀 줄더라고요. 어쨌든 잠깐의 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쌀떡이가 귀여워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던데 쌀떡이의 등장이고요. 이제 뭐 우리 왕도도 끝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쌀떡이 많이 눈에 익혀두세요. 알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요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온 이야기야. 나는 어제로 돌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거 많이 하나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 사실은. 그리고 고2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2 때 많이 이 강의를 보게 되는데, 예비 고2 때 이럴 때 고2가 되면 1학년 때 열심히 할 거리라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이미 내신이 내가 원하는 내신 성적이 아닌 상태. 그래서 1학년 때 열심히 할 걸,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근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충분히 많이 있고요. 사실은 2학년이 되게 핵심 포인트예요. 네, 이제 그 수시를 쓰더라도 있잖아. 1학년 성적이 물론 좋았으면 좋았겠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어제의 나와 나는 지금 다르니까, 그치? 1학년 성적이 어떻든 간에 2학년 성적을 많이 올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 방황하는 시기를 겪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노력을 하여. 그쵸? 이 소설이 된단 말이에요. 이 아이의 멋진 성장 과정이라는 게 보여지는 때가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어땠건 이건 진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저는 진짜 많이 놀았어요, 선생님. 그럼 잘못을 뉘우치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않아, 그치? 3학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1, 2학년 때 열심히 할 걸. 그때 해놨으면 내가 지금 안 이러지. 근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선생님 입장에서 어때요? 화가 나요. 그럼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 말만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지? 생각 많이 하게 되거든요. 대학을 가면 20살이 되면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할 걸.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돌아갈 수는 없어요. 지금이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인 거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만 생각을 하세요. 어제의 나와는 다른 나다라는 말이 난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어. 자, 어쨌든 이제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까지 못 풀었으면 어때? 5번부터 또 잘하면 되지. 그죠? 자, 5번은요. 수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1, 2 더하기 4, 3 더하기 6 더하기 9, 4, 8, 12, 16의 합.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어요. 이러한 수열이 있어요.
그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자, 이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지금까지 봤던 문제는요. 시그마에 대한 식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정리하고 계산하면 됐던 문제였어요. 그렇죠? 얘는 아니야. 여러분이 스스로 식을 완성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자,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까짓것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인데 못 풀 문제는 없어요. 그치?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봐봐. 1, 2, 4,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3, 6, 9, 네 번째 항 4, 8, 12, 16, 다섯 번째는 5, 10, 15, 20 몇 개겠어? 25까지겠지, 다섯 개니까. 그죠? 여섯 번째 항은 6, 12, 18, 이거 몇 개 나가? 24, 30, 36.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써놓은 숫자 싹 더하기만 하면 돼요. 할 수 있잖아. 못 풀 문제라는 건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구하면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각각 구하면 나 계산 안 할 건데 각각 구하면 되죠. 첫 번째는 합이 1이고 여기는 6이고 여기는 12에다가 6 더하면 18이고 그죠? 여기는 좋잖아. 20, 20 하니까 40. 계산도 쉽다 얘들아. 그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개의 항이야. 총 6번째 항까지의 합인데 못 풀 문제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백지 상태로 되어 있다, 별표로 되어 있다, 반성하셔야 되는 거지. 안 그래? 어떻게든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하는 문제 풀이를 해보신 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문제 풀이를 보잖아요. 그럼 훨씬 더 획기적으로 느낍니다. 또는 아, 생각보다 나열해서 푸는 게 편하구나 라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섯 번째 항까지는 여러분 계산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풀듯이. 그쵸? 마무리도 해볼까? 30, 30, 60에다가 하니까 75. 얘는 42, 42, 42죠? 42가 3개니까 얼마예요? 126이죠. 싹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계산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풀 것인가? 제가 이렇게 풀고 여러분한테 마무리를 지으면 너무 안 멋있죠? 그렇죠? 난 좀 멋있는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잖아. 멋있게 한번 풀어볼게요. 별거 아니지만 6번째 항까지가 아니라 한 13번째 항까지, 17번째 항까지라고 한다면 지금 쓴 것처럼 풀이할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반화 시켜야 됩니다. 자, K번째 항. K번째 항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항은 1로 시작했고요. 두 번째 항은 2, 세 번째 항은 3, 네 번째 항은 4예요. K번째 항은 K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이 누구겠어요? 자, 얘 하나 볼까요? 3 다음에 6이야. 2 곱하기 3이지? 9는 3 곱하기 3이야. 여기도 볼까요? 4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4, 3 곱하기 4, 4 곱하기 4. 느낌 오시죠? 어떻게? 2K, 3K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KK까지 가는 거죠. 16이라는 게 그렇잖아. 네 번째 항까지니까 이겁니다. 조금 더 멋있게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돼요? K로 묶어주세요. 어디까지? K까지 합이 되는 거고요. 우리 1부터 K까지의 합은 너무나 쉽게 잘 알고 있잖아. 그쵸?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2분의 K, K 플러스 1이지. Nn 플러스 1이니까 이거죠, 이거. 그쵸? 자, 그러니까 K번째 항이라는 것은 식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K 세제곱 더하기 K 제곱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1항부터 6항까지의 합이라고 하니까 뭐만 붙여주면 되겠어요? 시그마만 붙여주면 되겠죠.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로 바뀐 겁니다. 일반화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6번째 항까지이기 때문에 못 풀 문제는 아니라고 했어요. 답을 틀렸다면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풀이는 하세요. 그래야 돼. 그치? 자, 그렇지만 멋있게 푸는 풀이는 그쵸? 뭐 17번째 항, 18번째 항까지 합 이러면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죠? 계산해 줄게요. 어떻게 가요? 2는 앞으로 빼놓을게요. K부터 6까지 오랜만에 등장하셨습니다. K 세제곱 그죠? 그리고 K부터 6까지 K제곱.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지? 계산해봅시다. 2분의 1은 2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네. 2분의, 그죠? 2분의 N 플러스 1 한 것을 제곱하는 거였습니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얘는 21의 제곱이에요. 더하기, 여기는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돼요? 이건 지워지니까 91 나왔습니다.
441에다가 91 더하니까 2, 3, 5. 531을 2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213, 66. 정답 266이 되겠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돼요? 자, K가 1부터 6까지의 합이 된다가 되기 때문에요. 거기서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에 공식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는데 사실은 그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 우리 외웠던 거 있잖아. 그게 쓰이는 거고요. 그것만 단독으로 출제되는 문제는 오히려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떤 식인지 느껴지죠. 이렇게. 문제를 보고 내가 K에 대한 식을 뽑아내야 돼요. 내가 K에 대한 식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걸 풀어낼 수 있어야지 이제 진짜 문제풀이를 잘하는 게 되는 거죠. 재밌었죠, 그렇죠? 자, 6번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시그마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2차 함수 형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보세요. 실수 x에 대하여입니다. 그리고서는 시그마가 붙어 있어요. 자, 먼저 중요한 건 문제가 어떻든 간에 이 식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시그마 부분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건 주인공이 누구예요? K예요. X 아니야. K가 주인공이야. 왜? 현재 시그마에 걸려있는 상태일 땐 K가 주인공이에요. 그죠? 그걸 먼저 생각해서 식 정리를 해놓고 어쨌든 그 식을 정리하면 C일 때 최소이고 최소값을 구해서 둘이 더해주라고 하네요. 식 정리 먼저 해야 되겠죠? 가봅시다. 분명히 K가 주인공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K에 관한 식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부분을 풀어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이라고 쓰는 게 우리한테는 익숙한 형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가 주인공이라고? K가 주인공이라고? 그럼 얘 먼저 쓸게요. k제곱. 그리고 더하기. 여기 이거 쓸까요? 이거?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K 두고 나머지들은 상수와 마찬가지니까 앞으로 빼요. K는 1부터 7까지의 K 이렇게 붙는 거죠. 돼. 마지막으로 K는 1부터 7까지의 X제곱이 붙는데 얘는 뭐예요? 그냥 상수예요. K 입장에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쵸? 상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면 얼마야? 7개의 X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얘는 2분의 n 플러스 1. 그래서 2분의 7 곱하기 8. 이랑 없애주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56x가 됐고요. 마지막 여기만 정리해주면 되겠죠? 얘는 어떻게 돼?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죠? 돼요. 정리해주면 3으로 나눌까요? 3으로 나누면 5, 3으로 나누니까 2, 약분할 거 약분하니까 4 이렇게 돼서 20 곱하기 7 하니까 140 되겠네요. 식 정리한 것을 제가 예쁘게 적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7x 제곱 마이너스 56x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하기 140의 최소값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이고요. 2차 함수예요. 아래로 볼록한 최소 누가 만들어요? 꼭지점 때 만들어내요. 뭐야? 수학이죠. 그죠? 우리 1학년 때 했던 그 수학 내용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꼭지점을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 주셔야 되죠? 7로 먼저 묶어내면 이렇게 돼요. 맞지? 그 다음은 이 부분을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웬 40을 썼어요. 그죠? 20 그냥. 네네. 그죠? 여긴 왜 20이야? 140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1을 덜 썼어요. 그죠? 7은 앞에 2개만 묶어낸 거예요. 스스로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7 이 상태입니다. x-4의 제곱 형태로 완전 제곱꼴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째려봐. x제곱 마이너스 8x 여기까지는 참 좋았거든. 아까와 더하기 16만큼 내 맘대로 한 거야. 7까지 곱하면 얼마예요? 112만큼을 내 맘대로 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빼야지 112를. 그리고 원래 있던 140까지 더해주겠습니다. 식 예쁘게 이제 없었던 일처럼 지우고 정리해주면 이 뒤에 남아있는 부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8이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언제일 때? 4일 때 최소 얼마? 28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둘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더하라고 했습니다. 정답은요. 32가 돼주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겁니다. 돼요? 완전히 어때 여기서는? 그냥 1학년 수학이에요. 완벽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수학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일로 넘어오는데 시그마가 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건 뭐냐면, 아, 수열의 합이 이런 식으로 다른 단원들이랑 연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했어. K가 주인공이에요, 시그마 입장에서는. 그게 혼동이 오면 안 돼요. 알겠죠? K가 주인공이야, 시그마가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이것만 잘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7번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소 n에 대하여 스르륵 하고 저식이 적혀있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분명히 이 식을 집어넣는 것 같긴 한데 K가 1부터 6까지야? 그럼 여기다 6 집어넣으면 이런 형태는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직 쓰지 마요. 이런 풀이로 안 가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6 집어넣으면 72. 요걸 구할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AK에다가 이 K 플러스 1을 곱한 것을 우리가 원해요. 시그마에 걸리는. 이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되지? 자, 잘 봐요. 마술쇼 같은 건데 사실 별거 아닌데 이게 되게 커요. 봐. 이걸 내가 얘 대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SN이면 전 AN을 구할 수가 있어요. SN 빼기 SN-1이거든요. 라고 대답을 해요. N이 어떨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1은 S1이랑 같죠. 너무너무 쉽게 대답하거든요. 이거 언제 배웠냐면 저랑 등차 수열할 때 마지막 부분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란 이름으로 배웠습니다. 많이 했었죠. 그렇죠? 여기선 되는데 시그마로 써놓으면 이게 안 돼요. 진짜 신기한 현상입니다. 모르겠으면 항상 생각해요. 대입해봐. 1, A1, A2, A3, A4 쭈르륵 해서 AN까지의 합. 이게 뭐더라? SN이잖아. 그렇다면 내가 A, K 형태를 구할 수 있고 거기에 K 대신에 K 플러스 1만 넣으면 그것이 AK 플러스 1이 되겠네. 일반항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흐름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네. 해볼게요. 식 그대로 갈게. 나 이 식 그대로 적용하면 AN 뭐가 되는 거예요? SN에서 SN-1을 빼주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정리만 해주면 되지. 여기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입니다. 2n제곱, 2n제곱은 지워지고요. 더하기 4n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돼요? 어떨 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A1은 어떻게 돼요? 계산해보니까 저기다 집어넣는 거죠?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니까 2야. 자, 그리고 한 번은 확인하세요. 여기에 1 집어넣어도 얼마예요? A1이 2예요. 그럼 따로 쓸 필요가 굳이 있을까? 없네. 따로 쓸 필요가 없네. 이 문제에서의 AN은 결국 뭐가 된다? 그냥 4n-2더라. 이거 뽑아냈어요. 준비 완료. 구하고자 하는 거 다시 한번 이쪽에 적어볼게요. 넓게 그냥. K가 1부터 6까지입니다. AK에다가 AK 플러스 1이거든요. 여기에 N 대신에 K 집어넣으면 되고요. N 대신에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1부터 6까지 얘는 4K-2고요. 여기는 이 자리에 K 플러스 1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요? 4K 플러스 4 더하기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4K 플러스 2가 되죠. 합차 공식으로 식 한 번 더 예쁘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그쵸? 자, 그러니까 식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K는 1부터 6까지의 16 K제곱 마이너스 4 요렇게 걸게요. 됐어요? 시그마 각각한테 쪼개서 주면서 16 곱하기 여기는 6분의 6, 7 이렇게 되겠죠. 그쵸? 2n 플러스 1 이것까지 정리한 겁니다. 빼기 4는 그냥 4 아니에요. K 1부터 6까지 6개 나왔습니다. 24가 되겠죠. 자, 약분할 거 약분했습니다. 16 곱하기 91 해주시고요. 갑시다. 되게 멋있게 계산은 못해 얘들아. 이렇게 해야 되다. 그죠? 그러면 얘가 100, 1, 5, 1, 4, 5, 6에서 24를 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요. 1, 4, 3, 2가 나오고요. 답은 여러분들 문제에 4번이 돼주면 되는 거죠. 됐어요? 마무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나마 간단하게 2개의 항만 정리하면 되도록 문제가 나왔습니다. 결국은요. 마지막 마무리는 이제 대입해가지고 풀어주는 형태였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AK를 잡아낸다는 생각. 얘죠, 얘.
SN이랑 시그마로 표현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게 자유자재로 되면은 일반항 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해낼 수가 있어지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눈여겨보세요. 알겠죠? 자, 오늘은 7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복습 시간 진짜 중요합니다. 혼공 체크 꼭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초록 창가 사이 꽉 채워진 무지개 빨준 옷 초판한복 구름 위 둥실둥실 초록 창가 틈새로 날아온 편지지 동쪽 서부러 온 바람 차고 둥실둥실